네, 인스턴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클러너라고 하는 아이랑 같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아이들이지만 클러너는 나중에 모션 쪽에서 모그라프를 다룰 때 좀 더 깊게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원본 오브젝트의 분신을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원본 오브젝트가 그냥 생자로 복제돼서 씬에서 쓰이는 것보다 훨씬 더 씬이 가볍게 돌아간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반복적인 요소의 디자인을 쓰실 때에 뭐 건축 요소라든지 뭐 어쨌든 똑같은 모양이 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는 그런 요소들을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신으로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하실 때 뭐 디자인 수정이 있다든지 뭐 그럴 때 원본 오브젝트만 수정하면 나머지들은 다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일괄 수정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인스턴스에 레퍼런스 링크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보시면 간단하게는 뭐 의자나 뭐 이런 침대 다리도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뭐 간단하게 4개지만 이것도 원본을 하나 놓고 나머지 3개는 인스턴스로 분신처럼 놓고 쓰시면 간단하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겠고, 건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이제 활용도가 높겠죠. 얘네들은 뭐 창틀이나 뭐 기둥이나 이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뭐 수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인스턴스화 시켜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뭐 이런 기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가로등 같은 아이들도 뭐 도시씬이다 이러면 이런 게 뭐 몇십 개부터 뭐 100개가 넘는 개수까지도 쓸 수 있겠죠? 그거를 뭐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인스턴스로 배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몸이 편해지는 거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씬을 보고 예제를 보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쪽 왼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오리지널 오브젝트이고, 여기가 이제 인스턴스로 저 모양을 잠시 빌려다 쓰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초록색 아이들은 재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보통 재료가 그 차일드 됐었잖아요. 하이 계층 구조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근데 인스턴스는 차일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탭에 레퍼런스 오브젝트, 참조 오브젝트를 이렇게 연결하는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칸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셔야 하고요. 새 창을 열어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빨간색 X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아직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인스턴스의 오브젝트 탭에 있는 레퍼런스 오브젝트로 원본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 놓으시면 그때부터는 인스턴스가 원본 오브젝트의 모양을 따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원본 오브젝트를 참조해서 인스턴스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꼭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결했더라도 여기 슬롯에서 클리어 해주시면 언제든지 연결이 해제될 수가 있고요.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된다, 좀 귀찮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화살표를 클릭하고 타켓을 찾아가서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타켓을 뷰포트에서 찾아서 클릭하셔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선택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예제 파일로 돌아가서,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본 오브젝트, 참조되는 원본 오브젝트가 변화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렇게 스케일도 마찬가지겠고, 대신에 로테이션 값은 별도예요. 그냥 스케일 값과 얘가 가지고 있는 모양 자체, 만약에 원본 오브젝트가 에디터블이 돼서 메이크 에디터블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점선면 편집이 되더라도
뭐 어떻게 해볼까요? 라이브 셀렉션 툴로 이 앞면을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원본이 참조됐던 인스턴스도 이런 식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는 이제 오리지널을 놓고 인스턴스를 또 인스턴스 자체를 컨트롤 이렇게 복제를 하시면 똑같은 원본을 참조하는 인스턴스의 이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자체를 컨트롤 키로 복제해서 뭐 반복되는 아이들을 이제 재배치를 하거나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케일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자체의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한다고 해서 스케일이 바로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코디네이트에서 다뤘던 내용들 보시면 이 스케일 값을 아직은 우리가 1로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스케일 툴로 이 스케일 값을 연동시키려면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 모드로 가야 그때부터 이 스케일 툴로 이 코디네이트에 있는 스케일 값을 연동해서 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해놓고 쓰시면 인스턴스도 이렇게 스케일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모델 모드라면 스케일 툴과 이쪽 코디네이트 쪽에 스케일이 연동이 되질 않습니다. 뭐 그런 특징만 좀 기본적인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무심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조절을 했는데 인스턴스는 스케일 조절이 안 되네 이렇게 그렇게만 알고 이제 사용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엑시스 쪽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레이어 탭에 가셔서요. 인스턴스의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르륵 하고 제가 인스턴스를 세워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얘만 원본입니다. 큐브 0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요 i만 지금 원본이고요. 이 길처럼 보이는 양옆을 따라서 쭉 있는 아이들은 다 인스턴스예요. 싹 다 인스턴스고 이 큐브라는 아이를 다 레퍼런스 오브젝트로 이제 참조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는 가로등 모양이 이렇게 컨펌이 됐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 가로등의 모양이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작업을 뭐 지금은 얘네들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되는 디자인이지만 이게 뭐 개수가 뭐 한 100개, 200개 된다. 씬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을 만약에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작업을 하셨다면 뭐 수정된 디자인을 다 다시 카피 페이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인스턴스화 시켜 놓으셨다면 얘네들을 주르르륵 복수 선택을 합니다.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애에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제일 마지막 쪽 클릭해 주시면 이제 모든 인스턴스들이 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복수 선택이 됐을 때에 공통적으로 옵션이 있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옵션이 통일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복수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요 가로등 오브젝트로 선택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첫 번째 거 클릭,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것 클릭. 그럼 일괄 선택이 되고 이 레퍼런스 오브젝트에 있는 걸 여기 가로등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바로 변경된 레퍼런스로 일괄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쓰는 장점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불필요하게 리소스를 쓰지 않는다. 생짜로 하는 것보다 씬을 훨씬 더 가볍게 처리한다는 이점. 두 번째는 이렇게
유지 관리 차원 면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점, 두 가지 이점이 있겠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만들지만 알고 계신다면 미리 그러니까 만들던 중간에 이렇게 만들 걸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만드는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요소들은 내가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구성해야지 라는 계획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잘 사용을 해 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인스턴스 활용은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